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귀한 손님이십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준석 의원과의 시간은 준수한 토크라는 코너명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워낙 입에 대표님이라는 이게 입에 익어서 예.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대표님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예. 그렇죠? 저도 평소에 대표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다닙니다. 그렇죠? 예. 또 제가 이준석 의원님하고 얘기를 쭉 나누다 보면 댓글에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세요. 그리고 가끔씩 다른 손님하고 얘기를 할 때도 보면 가끔씩 댓글이 올라오는데 예. 유바오 예. 제가 이게 한번 눈이 터졌잖아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유바오는 이준석 대표님만 쳐다보면 얼굴이 꿀이 흐른다. 아이고야. 눈에 꿀이 흐른다. 그래서 예.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이준석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그냥 넘어가기 전에 자, 아니 요즘에 예능에 나와가지고 예. 집도 공개하고 예. 세비도 공개했어요. 집은 동탄? 예. 동탄집 공개가 됐는데, 네, 뭐 사실 동탄이라는 주거 단지가 매번 이제 말만 들었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이번에 좋은 기회라 가지고 또 출연 제안 와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언제 초대할 거예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너무 멀어. 예, 너무 멀긴 하죠. 멀었어. 여기 서울에서 가면은 한 1시간 예, 이렇게 걸립니다. 김포니까 집이.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그때 만나가지고 예. 우리가 포장마차나 어디서 예. 소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한 번은 합시다. 예. 네, 이제 사담은 여기서 그만. 아 그리고 보니까 세비 공개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 중위소득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세비를 낮추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뭐 세비라는 게요. 뭐 저는 혼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뭐 자식 키우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가족 부양하는 비용을 쓰지 않고 있고 저 혼자 쓰다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이게 사실 세비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은 쓸 일이 좀 많거든요. 많죠. 예.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당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당에서 국회의원 직책당비로 100만 원씩 걷어단 당도 그쵸. 있고 뭐 50 걷어단 당도 있고 그렇게 거기 우선 그거 까고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사실 경조사 비용은 지역구에서는 낼 수 없게 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내야죠. 다른 사람들은 또 계속 연락 오고 꼭 기자들도 제대로 쓰면은 물론 이제 이건 정치 자금으로 후원금만 쓸 수도 있지만은 꽃 보내달라는 데만 꼭 보내줘도 10만 원씩이요 최소. 예, 꽃게 큰 손이 국회의원들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국회의원들 친척들이 꽃가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꽃 비용이 진짜 많이 들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세비가 완전 월급이랑 갖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면 저기 뭐죠? 결혼이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유권자분들이나 지인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부탁하지 않으면 진짜 세비 낮출 수도 있어요. 근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근조기나 아니면 이런 거 축기 같은 거 조화, 많이 보내는데 조기 그것도 돈이에요. 그것도 한 번 배송하는데 3-4만 원 듭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가지고 갔다가 다시 또 회수해야 되고. 예, 그 전문 업체에 맡기면 한 3-4만 원 맞아요. 들고. 맞아요. 좀 그런 거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애경사는 챙겨야 되는 거지만 챙겨야 되죠. 예.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다 비용입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그 보면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해가지고 정책 개발하는데 집중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또 우리나라 정치 문화상 또 상조 의례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 그게 딜레마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현실도 이렇다는 부분, 그 부분도 참 이렇게 잘 감안해가지고 묘안을 짜야겠죠. 자, 정치원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정책위 의장 정점식 의장이 어제 사퇴했고 오늘 보니까 김상훈 대구 출신 김상훈 의원 사선 의원이죠. 오늘 임명됐네요. 네, 됐습니다. 총평.
뭐 김상훈 의원님을 넣었다는 거는 이게 역전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을 지금 재선인 서범수 의원을 넣고 그 정책위 의장에 4선을 배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은 반대를 보통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되고 싶었을 3, 4선급 의원들이 많았을 것이고 많았죠. 정책위 의장은 최근에 보면 재선 3선급이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기대하던 재선 3선들이 있었을 텐데 양쪽 다 지금 약간 불만이 많을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말한다면은 원래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 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먼저 눕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번에 인사로 득을 좀 못 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망신 샀고 그래서 아마 인사 때문에 좀 불만 가지신 분들이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정점식 의장하고의 좀 잡음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봅시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독대 신청했죠. 예. 요거 어떻게 봤습니까? 왜 했을까요? 글쎄요. 독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사실 그 독대를 정진석 비서실장과 같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형식상의 독대인지는 또 차치하고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판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1대1로 상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조금 뒤로부터는 이제 안 받아줄걸요, 잘. 아, 대통령이? 예. 왜요? 저라고 뭐 대통령한테 독대하자고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한두 번 해가지고 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안 받아줍니다. 근데 독대 신청을 예전에 윤 대통령 후보 시절이에요? 아니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독대 신청을 좀 해본 되고 적이 난 다음에 있어요? 해봤죠. 해봤어요? 예.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한 3-4번 신청했죠. 그래서 받아들여졌어요? 한두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받아주던데. 그때 이진복 정무수석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 대표 뭐 이런 거 독대 신청 같은 거 하지 말고 나랑 얘기하자 이러더라고요. 이진복 수석이요? 예. 그럼 정권 초기일 거 아니에요? 예, 정권 초기죠. 어떤 사안 때문에 독재 신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조율할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했던 건데. 예. 어떤 조율 사항? 정책적 조율 사안 같은 것도 정책 있고. 조율 사항?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예. 뭐 다양하죠. 일이야. 인사도 있고. 예. 근데 딱 그러더라고요. 이진복 수석이? 예. 자기랑 하자고? 네, 이제 자기랑 얘기하자고. 왜? 모르죠. 그 대통령이 안 만나겠다 했나 보죠. 아니 당대표하고 정무수석하고 왜 조율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쳐내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당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 여당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 신청을 했어요. 한 두세 번? 서너 번? 네, 서너 번 정도. 서너 번 독대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진 건 몇 번이에요? 2번 정도. 2번 정도? 그럼 그 2번 정도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대화는 어떤 대화였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책 얘기가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공개한 적도 있지만 뭐 정책적으로 북한 방송 TV 같은 거 개방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때 대통령이 그 뭐 자유 이런 거 34번 취임사에서 얘기하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정책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저는 이런 거 좀 합시다부터 시작해서 많이 얘기했었죠.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뒤집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아까 말했던 북한 TV 개방 같은 거 하겠다고 해서 통일부에 지시 내린 다음 나중에 이런 거 왜 하냐 그래가지고 또 뒤집혔어요? 뒤집히고. 당내 현안 같은 거는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지방선거까지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총선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총선 대비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해드리면요. 네. 뭐 예를 들어 그 부산에 이제 선거가 중요해질 텐데 총선에서 좀 미리 사람이 좀 투입돼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이 계신 곳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괜찮은 사람 미리 보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특정 인사 얘기해가지고 뭐 이분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좀 거기 배치하면 안 되느냐. 부산 북구 쪽에 이제 배치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했더니만은 저한테 막 그 사람 막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이 얘기했어요. 누군지 말씀 못 하시고? 지금 이제 얘기 못 하죠. 근데 싫어하는 것 같이 얘기해가지고 뭐지? 가까이 이제 다 같이 다니는 걸 보면서 전 그렇게 오히려 얘기한 건데 왜 난리지? 막 이랬는데 당시 비서관?
그렇죠. 당시 비서관. 예. 지금 백지 달았죠? 달았죠. 예. 예. 그래가지고 누군지 알겠네. 예. 뭐 대충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지역 옮겨가지고 국회의원 됐죠. 예, 그렇죠. 옮겼다기보다는 그분은 거기에 배치된 적이 없죠.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배치된 적이 없고 다른 데로 돌고 돌아가지고 그렇죠. 해운대 갔다가 예. 해운대에 출마하겠다고 갔다가 다른 지역 갔다가 예.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당선된 사람이죠. 예. 차관도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건 뭐 근데 뭐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아니 당연히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총선 승리용 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막 사람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배치했으면은 총선 지금보다 결과 훨씬 좋았을걸요. 그래서 서병수 전 의원이 결국은 거기 가서 아깝게 피했죠. 예, 그렇죠. 그렇죠. 부산 석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런 제안을 안 받은 이유는 이길 수 있는 제안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상한 게 하여튼간 그런 거 되게 막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싫어하더라고 보니까요. 막 인사 배치나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럼 그 이후에는 그 독대가 거절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몰라요. 거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진복 수석이 전화를 해서 네. 본인하고 얘기하자고 했던 거는 거절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그래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했죠. 뭐. 그건 몇 번 정도 있었어요. 그다음부터는 한 번 딱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어떤 얘기 하려고 했습니까? 그때도 비슷한 거죠. 정책과 당 현안 같은 예. 거, 총선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 수, 총선 준비 같은. 저는 그때 총선 제가 그 당시에 제 1년 당 대표 하는 동안에 대선과 지선 이기는 것 때문에 난리 났었고 그 때문에 저는 완전히 그 체력적으로나 다 소진된 상태였고 그 다음 1년은 제가 당 체제 재정비하는데 쓰겠다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혁신이 총선용 인물 배치가 혁신이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 2개로 분할해가지고 전략연구원 만들고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거 하느라 이제 그런 거 상의하려는 게 되게 많았죠. 그런데 혁신위를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 그랬었죠.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진복 수석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하고 뭔 얘기를 합니까? 그분이 뭐 그분하고 얘기하라는 거 그냥 자기가 얘기하기 싫다는 거니까. 예, 뭐 제가 얘기할 필요 없죠. 그건. 그러면 그 당시에 2번의 독대를 했을 경우에는 식사 자리를 통한 독대였습니까? 아니 일반적인 차담이었습니까? 차담 같은 차담 거. 시간 정도는. 예. 시간은 한 2-3시간? 2-3시간 정도 얘기는 했어요. 예. 그럼 대화의 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니 다 제가 되게 저는 심각한 얘기를 했고 되게 이거는 승리를 위한 다 제안들이니까 뭐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얘기들이었으니까 당연히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바뀌니까 문제지 자꾸. 딱 2분이었어요? 네, 그때는. 그때는 비서실장에 누가 없죠. 동석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본인이 경험으로 반추해 봤을 때 한동훈 대표와 이번에 그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사실 독대라고 보기는 그렇네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무슨 얘기가 오갔을 것 같아요? 나왔던 얘기는 뭐 취재의 영역이겠지만 일단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뭐 화기애애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선 좀 기자들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 게요. 존대를 했냐 반말을 했냐가 더 궁금해요. 네. 정진석 실장이 있었으니까 왠지 존대를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존대했어요 반말했어요? 저한테는 어떤 상황에서 존대했으나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러고 이제 술자리에서는 또 이제 또 이준석 욕하셨죠. 근데 그러니까 존대를 한다는 거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사무적으로 그냥 건성으로 만나셨다라는 의미일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존대를 했을 것 같고 저는 큰 알맹이 있는 얘기를 안 했을 거다. 큰 알맹이 있는 얘기는 안 했을 거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뭐 상상 영역이긴 하나. 네. 이 다음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사퇴를 했어요. 네. 사퇴를 하면서 하루가 지나서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의왕을 만나가지고 의견을 전달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기자회견이라는 건 특별한 형식을 빌어서 본인이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마디를 남겼죠. 임명권은 없다. 당원 당규에 이러면서 사퇴를 했는데 혹자들은 뒤끝이 있다. 라는 의견이 있고 혹자들은 당원 당규상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물러난 거다. 어떤 쪽으로 보세요?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이 대표의 생각은?
저는 뭐 어차피 임명권이 있거든요, 대표한테. 임명권이 있다. 네, 임명권이 있고 그 임명권에 대해서 추인하는 권한이 이제 의총에 있다 이런 건데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라는 당과 그 전신에서 정책위 의장이 이제 지명제로 바뀐 다음부터 정책위 의장 지명했는데 의총에서 거부된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그거는 의총에서 진짜 이상한 사람을 넣었을 때 그걸 거부하는 거지. 네. 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합리적인 사람을 그냥 제시했다.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김상훈 의원 이렇게 얘기했다. 네. 그럼 거기에 반대할 의원 없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어제 그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맨 처음에 그냥 다른 사람을 그냥 했으면 될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얘기한 거죠. 저도 제가 대표됐을 때 이제 김도읍 의원님을 이제 정책위의장 지명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그 앞에 계시던 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원래 지도부 새로 서면은 그냥 딱 그렇게 짜서 그냥 발표하는 거지. 뭐 앞에 분에게 뭐 물러나 주십사부터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괜히 언론의 관심사를 사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태가 좀 커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근데 오늘 또 보면 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죠. 아마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회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런 관련된 질문에서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냥 가면 하는 것이지 자고우면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커진 것 같다라고 했더니 김종혁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그거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오히려 당 갈등이 더 심각해졌다. 요즘은 참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뭐 별의별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배현진 의원이 저한테 뭐 청문회를 가르쳐 주겠다 비슷한 것도 있었고. 그렇죠. 자기는 재산이고 본인 초선이기 때문에. 이준석 초선이면 청문회도 못 할 거다 이런 거 하고. 제가 청문회 한 영상 조회수가 배현진 의원 조회수보다 많을걸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좀 그런 거 쓸데없는 좀 가르치려 드는 거. 사실 김종혁 위원장이 언론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했지만은, 그렇죠. 예, 그리고 베테랑이시죠. 저도 뭐 친하게 지냈고 했지만은, 적어도 당무에 대해 가지고 뭐 그 가르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디테일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도와준 후보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하거나 위기를 맞았다. 결과적으로 김 전 위원장이 정치에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다 했는데 결국은 되고 난 다음에 초심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대표가 얘기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보수는 예를 들어 지금 소위 말하는 애국 보수 하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의 전 국민 중에 비율로 있다고 하면요. 거기에 어떻게 15% 20%의 중도적이고 그런 스윙 보터들을 얹어 오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좀 그런 비애국 보수적인 사람들이 선거 때 되면은 굉장히 역할이 많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역할 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기고 나면은 그 결국엔 뽑은 사람 한 50% 정도에서의 비율은 오히려 이제 보면 애국 보수가 많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꼭 그 다음에 이제 당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 그 집권한 사람은 꼭 그 안에서 그 50% 안에서의 비율이 큰 집단에게 소구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순혈성 또는 희한한 걸 강조합니다. 이제. 예.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세네 번 반복되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보수에서 그런 작전 자체도 선거에 구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김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이준석 개혁신당과 한 대표를 비교하면 어떠냐고 질문을 했더니 김종인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쫓겨났다. 그래도 이번 총선에 당선됐기 때문에 227년 대선 때 유력 대선 주자가 될 기반을 갖췄다.
여기에 한동훈 대표까지 등장하면서 보수 진영의 세대 교체 가능성이 훨씬 농후해졌다고 생각한다.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한 대표와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에 동의하죠? 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대표직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